연립방정식의 활용입니다. 네, 뭐가 완벽해? 잠깐만, 찌그닥 하는 거야. 자, 지름 길이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90도가 되고,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90도지. 근데 지름의 원주각이 90도이기 때문에 이게 지름이 됩니다라고 할 수 있겠잖아. 이거 길이가 13이야. 자, 뭐 둘레 길이 주어졌어. 가로하고 세로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 AB. 뭘 구하랬지, 문제에서? 넓이 구하라고 했나? 가로 세로 길이 구하라고 그랬네.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져? 90도니까 B따고라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69. 두 번째, 둘레 길이가 34니까 두 개 더하면 17. 뭐 대입법을 해도 되고, 이런 거는 그냥 대칭형을 이용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169. 왜? 17이라고 주어졌으니까. 17의 제곱이 얼마야? 289요. 289야? 그리고 언제부터 그랬대? 자, 289. 289 빼기 169. 2AB. 120인가? 2AB. 그래서 AB가 얼마야? 60. 60. 곱해서 60 더해서 17. 12호. 12호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근데 이제 대칭형이 좀 편할 때가 많아요. 합과 곱을 구하기 쉬우면 합곱 구해가지고 풀어버리는 경우가 좀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나만 해볼까요? 도형 문제 보자. 385 해보겠습니다. 물어봐 보면 그림 좀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 그치, 활용도 그렇게 어려운 활용이 아닌데 나노모에 대한 문제여가지고 맞지? 대박성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됐어? 넘어갑니다. 자, 이거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공통분이라는 부분이야. 연립방 정식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약간은 교과 외과정처럼 느껴지는 부분이야. 근데 시험에서 내는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자, 공통분 문제는요 풀이 방법을 좀 암기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공통분 문제가 나오는 건 거의 한 개 스타일에 대해서만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두 개를 풀어주는데 이런 스타일은 잘 안 나와요. 나오는 게 이런 스타일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지는데 x에 똑같이 집어넣어주면 성립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잖아. 둘 다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만약에 하나라도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근을 구해버리면 공통근을 가정해서 집어넣어 버릴 수가 있거든. 만약에 얘가 근이 2라고 2가 나오면 1이 공통근일 때 1 집어넣어주면 K값 나오고 2가 공통근일 때 2 집어넣어주면 K값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둘 다 근을 못 구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럴 때 푸는 방법인데 첫 번째 하는 방법 공통근을 내가 설정을 해. 알파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럼 알파라는 녀석은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동시에 다 만족하기 때문에 자, 두 개한테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다 성립하는 식이 돼요. 둘 다 성립하잖아. 여기서 사용되는 알파, 여기서 사용되는 K라는 문자가 똑같잖아.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버립니다. 두 개 연립해버려. 대부분 공통분 구하는 방법은 빼버립니다. 빼서 2차를 없애버리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공통근은 설정하고 뺀다 이렇게 풀면 돼요. 2차를 뺀다. 없어지죠? 빼버리면 K-2 알파 플러스 K-2가 돼요. 자, 똑같은 게 보이죠? K-알파로 묶어버리면 여기와 여기 알파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은 K가 2가 되거나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얻을 수가 있게 돼. 근데 K가 2가 돼버리면 2를 집어넣어봐. K에다가 두 식이 어떻게 돼버려? 똑같아지잖아. 두 식이 똑같으면 공통근이 몇 개가 될까?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잖아. 두 식이 똑같기 때문에 공통근이 두 개가 돼버린다고. 근데 문제에서 공통근을 한 개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2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공통근이 알파를 구할 수가 있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야. K값 구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1을 아무데나 집어넣겠지. 공통근. 위에 거에다가 마이너스 1로 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이게 공통근을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알겠어? 공통근 설정하고 2차를 없애버리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 똑같이 해볼게요. 자, 공통근을 내가 알파라고 설정을 했어. 그래서 집어넣어봤어. 그래서 하나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에 알파 플러스 5K는 0이야. 또 하나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K-2에 알파 마이너스 5K는 0이야. 아, 선생님이 공통분 문제가 있으면 두 개를 빼가지고 2차를 없애야 됐지? 빼버릴 거야. 그래버리면 뭐가 되느냐? 밑에서 위에 거 빼버리기 좀 편하게 하려고 K 플러스 K, 2K,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10K는 0이 돼. 자,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래서 뭔가 조건을 얻어야 된단 말이야. 안 되잖아.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빼서 2차식을 빼도 되지만 2차 항을 더해가지고 상수항의 개수가 서로 반대 보면 더해가지고 상수를 없애도 돼. 그렇다면 더해버리면 이 알파의 제곱에 K가 없어지네. 아, 좋네. 마사 알파, 마이 알파 마이너스 6알파가 돼버려. 그럼 알파 값이 나오지. 0 또는 3이 된단 말이야. 공통분이 0 또는 3이 돼. 그럼 K를 구하기 위해서 알파에다가 0을 집어넣어 버리면 0 넣어주면 0, 0, 5K는 0, K는 0이 나와. 근데 K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3을 집어넣어서 K를 구하겠지. 3, 3, 9 마이너스
3K-12 플러스 5K는 0. K는 2K 넘어갔고 마3, 3, 2분의 3이 나오겠죠. 근데 이건 잘 안 나와요. 더해가지고 상수항을 없애는 스타일은 잘 안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빼가지고 2차를 없애주는 스타일이 그나마 시험에서 나와. 네, 이 방법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연습을 또 해봐야 되죠. 하나밖에 안 남았죠? 387번입니다. 그냥 하나만 하면 끝납니다. 질문에 이 정도면 끝나야 돼요. 더 뭐 지체될 게 없습니다. 알파는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그랬어요. 알파를 집어넣어가지고 S 대신에 그 두 개 빼버리면 바로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답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오케이. 자, 그게 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정방정식 들어갑니다. 자, 부정방정식은 정말 교과 외 과정이에요. 학교에서 근데 대부분 따로 프린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행을 안 하더라도 부정방정식은 굉장히 나중에 쓸 일이 많아요.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도 그렇고 수능 볼 때도 그렇고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뭐 한두 문제 풀고 진도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에서 말하는 부정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약간 안일부 정해질 때 아니, 말 비슷해. 아니, 정해지지 않는다야. 그럼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부정방정식. 정해지지 않아요. 약간 근이 안 정해졌다. 그러니까요. 정확히 그렇게 말하면 뭐 아무도 이해 못하잖아 지금. 약간 왜 안 정해질까? 근이. 그렇지. 그 말이 필요하지. 근이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이게 중요한 말이야. 뭐 언제 근이 많아지느냐? 자, 문자 개수보다 식개수가 더 적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 때 xy 문자가 2개면 식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잖아. 문자 개수하고 식 개수가 똑같아 버리면 딱 정해진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이지. x 플러스 y는 5예요. 자, 문자 2개야. 식이 하나밖에 없어. 얘를 만족하는 x, y 몇 개가 나올까? 되게 많이. 정말 많이 나오겠죠. 무조건 다 나올 수 있지. 에? 2 플러스 루트 2, 3 마이너스 루트 2 막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무조건 나오죠.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를 딱 한 가지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렇다면 자 근데 얘는 못 풀어. 그러니까 못 푼다기보다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조건이 자연수 근만을 가집니다 라고 조건이 붙어. 그럼 이래버리면 몇 개 안 돼. 1,4 2,3 3,2 4,1 얘기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부정방정식은 문자 개수보다 식 개수가 적지만 이런 조건이 주어져. 근데 그 조건은 크게 2가지거든요. 자, 부정방정식에서 근조건은 정수근이라는 조건이 있고 실수근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실수근은 안 할 거예요. 학교에서 아예 다루지 않을 거야. 이 자체가 교과 외과정이라고. 근데 이 정수근에 대한 부분이 가끔씩 시험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뭐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요. 그리고 자, 얘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잖아. 자연수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런 말이 없어. 근데 나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 근을 보여주고 싶어.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너희들이 배웠어. 부정방정식의 근 보이는 방법을 배웠어. 얘를 함수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야. 넘겨가지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바로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식의 근이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림을 그려버리는 거야. 근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것의 해가 직선이 되니까 얘를 무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배웠단 말이야.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근에 대한 조건이 붙어요. 어차피 자연수도 정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수근 하나에 대해서만 풀 거야, 문제를. 자, 정수근 하나에 대해서만. 자, 정수근은 어떻게 풀래요? 라고 물어보면 자, 억지로 인수 분해를 해버립니다. 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정수근은 억지로 인수분해고요. 자, 저기 특강 1번에 나와 있는 문제 X 하세요. 뭐 이런 이상한 문제를 갖고 왔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388이 중요한 거야. 이제 필수의 1번 같은 문제를 앞으로 볼 일이 없어요. 왜 이런 걸 대표 문제로 가져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 388번 보세요. 문자 개수 몇 개입니까? 문자 개수 몇 개예요? 2개요. 식개수 몇 개입니까? 그래서 얘를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준다고. 그래서 얘는 근에 대해서 조건이 정수근입니다 라고 주어졌단 말이야. 정수근 풀 때 어떻게 한다? 억지로 인수분해한다. 억지로 인수분해한다. 그럼 억지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공통으로 있는 게 누구야? X. 그래서 x로 묶어. y 빼기 y 빼기 1이 생겼기 때문에 뒤에도 y 빼기 1이 있으면 좋아. 그렇지? 근데 y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y를 써. 얘는 무시해. 이거 가져오면 인수분해 안 돼.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거야. 앞에 x, y 빼기 1 있으니까 빼기 1 써버려. 인수분해 억지로 하려고. 마이너스 1 넘어갔어 이거. 근데 좌변에 없던 게 생겨났어. 얼마가 생겨났어? 1이요. 플러스 1이 생겨났잖아.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 해서 똑같이 1을 더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인수분해 x 빼기 1, y 빼기 1은 2가 되는 거야. 곱해서 2가 되면 정수는 몇 개 안 돼. 2, 1, 1, 2, 마이, 마일, 마이, 마이 4개밖에 없어. 그래서 x, y를 쓰면 자, 얘가 2가 되고 싶어. x는 3. 얘가 2이 되고 싶어. y는 2.
두 개 순서 바뀌어. 2, 4.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싶어.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어요. 이제 두 개 순서 바꿔. 이렇게 구하는 게 부정방정식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다라는 얘기야. 정수분에 대한 문제야. 3, 8, 9번을 똑같이 풀어봐. 여기까지 딱 다 풀면 쉴 거거든요. 쉬는 게 아니죠. 따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할 거거든요. 두 개. 저 풀고 나서 두 개 더 풀어. 근데 어려울 거야. 당연히 풀어주려고 적은 거야. 두 개. 39, 401. 벌써 이제 무슨 시기야? 좋아, 좋아. 이거 풀어봐요. 399번, 300이 모르겠으면 물어보고요. 387, 389번. 399도 풀어요? 저 두 개 풀어봐. 399, 401. 어차피 풀어주려고 하는 거거든. 한번 문제 보고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하면 안 돼. 정리 잘한 거 아니지? 잘 풀고 있지? 자, 3, 8, 9번을 혹시 모르겠다 싶은 사람 있어요? 거의 다 풀었어요. 아직도 3, 8, 9를 하고 있어? 모르면 말해 풀어줄 거야. 자, 399를 보자. 399 40이 내가 풀어주려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다. 중구를 갖겠대요. 무조건 뭘 씁니까? 한 변씩 쓰겠죠. 4분의 D 짝수 한 변씩을 써보죠. 이거 절반 제곱 2 나누어서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2A 플러스 4B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치? 자, 그럼 뭐가 남느냐? AB 플러스 2A 4B 플러스 1은 0이에요. 자, 이걸 만족합니다. 자, 문자 몇 개? 식 몇 개?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무슨 근에 대한 문제야? 정수근에 대한 문제야. 어떻게 한다? 억지로 인수분해한다. 이거 두 개를 억지로 A로 묶어버려. B 플러스 2잖아. 그럼 또 B 플러스 2가 필요한 거야. 근데 B 앞에 개수가 4니까 4로 묶어서 B 플러스 2를 적어버리는 거야, 그냥. 오케이? 1은 넘어가. 마이너스 1로. 그렇다면 좌변은 뭐가 새롭게 나타났어? 8이 나타났잖아. 우변도 똑같이 8을 나타나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식이 달라지잖아. 오케이? 자, 그런다면 자, 이거 두 개 똑같은 게 있으니까 묶어버리면 A 플러스 4가 남지. A 플러스 4에 B 플러스 2는 7이 돼. 두 개 곱해서 7이 되는 거. 7, 1, 1, 7, 마 7, 마 1, 마 1, 마 7. 네 가지가 있지. 이제 구하면 되죠, 열심히. 자, A 플러스 4가 7, 3. B 플러스 2가 1, 마 1. 얘가 1, 마 3. 얘가 7, 5. 얘가 마 7, 마 11. 얘가 마 1, 마 3. 얘가 마 1, 마 5. 얘가 마 7, 마 9. 곱해서 가장 큰 건 얼마입니까? 9, 45가 제일 크게. 제일 큰 거 물어본 거 아니야? 최소값이야. 그렇다면 5, 3, 마이너스 15. 이게 최소값. 알겠어? 부정방정식이 가운데 숨어 있는 거야, 문제 풀 때.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고. 쉽진 않아,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 개념은 쉬운데, 이거 문제만 풀다가 이게 부정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거야. 오케이? 네. 저는 교과 외과제니까. 자, 이거 보자. 공통분 가진대요. 근데 그 일반적인 공통분 문제가 아닙니다. 차수가 달라요, 차수가. 근이 주어져 버려. 1 플러스 루트 3i가 항정이야. 다른 한은 뭐가 돼?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지. 자, 3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가 돼야 돼? 3개요. 그래서 하나 더 있겠지. 얘를 알파로 설정하지. 네. 그런데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공통분이 딱 하나래. 그렇다면 이 방정식의 근이 얘가 될 수 있을까? 얘가 근이 돼버리면 얘가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럼 두 개가 다 공통근이 돼버리는 거야. 안 되겠지? 그럼 이것의 근은 뭐가 되겠어, 그럼? 알파가 된다. 오케이?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 값만 물어봤어. A 값만. 일단 알파가 근이니까 집어넣겠지.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2는 0이야. 이런 식이 하나가 나와. 근데 A를 구하래. 그럼 A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A는 세 근의 무엇이 돼버려? 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세 근의 합을 구하면 2 플러스 알파인데 그게 마이너스 A가 되잖아. 네. 그렇지? 그렇다면 A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버리면 되겠지. 연립이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2는 0 알파는 1이 되고 집어넣어주면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깔끔하게 시험에서 나오기 좋아요. 401번. 깔끔한 문제입니다. 자, 남은 시간 내가 50, 한 4분까지 공부를 좀 하세요. 질문하고 그대로 나서 좀 개별 시간을 줄게요.
일단 공부를 하세요. 질문을 해요.